교수님 오래간만입니다. 어서 와. 반가워. 네. 오랜만이네. 네. 얼굴 좋아졌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 앉기 전에 저기 잠깐만 서봐. 예? 오자마자요? 오자마자. 지금 바탕색이 좀 청색이 가깝고 짙은. 예. 우리 주임님이 입고 오신 옷이 좀 밝은 색이거든. 그렇습니다. 예. 색의 대비가 좀 잘 되는지 좀 보려고. 아, 그래요? 인물이 되게 뛰어나서 인물이 돋보이잖아. 앉으세요. 예. 지금 내가 이 카드를 가지고 좀 나름대로 색깔을 좀 구별하는 걸 하고 있었거든. 뭐 이제 디자인 하세요 요새? 그게 아니라 예. 우리 주민도 아시다시피 예. 제가 이제 공학을 전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색채학 쪽으로는 관심이 없었지만 오늘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려고요. 공학하고 이게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있죠. 그래요?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예. 이곳에 위험물이 있습니다라고 알리기 위해서는 눈에 딱 돋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글씨가 보일락 말락하면 이게 그렇죠. 주목이 잘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색깔상 보면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잘 보이네요. 잘 보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이건 어때요? 이것도 잘 보일까? 이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바탕색이 예. 이제 이렇게 되고 이건 어떨까 이건? 요게 제일 눈에 띄겠네요. 그렇구나. 네. 눈이 정상이시네요. 정상인가? 네. 사실은 이게 색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 이 사람들에게 좀 그 위험한 걸 제대로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색채감을 좀 이렇게 구별하기 위한 그런 걸 지금 카드놀이를 좀 했던 거예요. 오늘 그러면 주제는 카드놀인가요? 카드놀이는 아니고. 그러니까요. 잠깐 설렜습니다. 네, 설렜지. 예. 오늘 얘기는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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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물 한 잔만 하고 하시죠. 그래요. 본격적으로 하기 위험물 전에. 얘기 하려면 힘드니까. 예, 알겠습니다. 물 한 잔 하시고 하죠. 네. 이제 오늘 그 위험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카드를 가지고 색깔을 맞추고 있었던 거거든요. 위험물이 뭐예요? 위험한 거.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험물이 뭐가 있을까요? 소방에서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수량 이상의 그런 위험한 물질 같은 거. 근데 그 이제 그 소방관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전문적인 표현이 되겠는데 사실은 또 그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화성이 뭐예요? 인화성은 이제 불꽃을 물건에 댔을 때 연소 반응이 일어나는. 발화성은요? 발화성은 불꽃을 대지 않아도 화원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이제 열을 축적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연소되는 그런 거죠. 굉장히 소방관다운 전문적인 지식도 역시.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인화성 그러면 인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끌 인자, 불화자, 불꽃을 끌어당겼을 때 불이 붙는 성질을 인화성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이런 거. 그래서 불꽃을 대면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죠. 인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입고 있는 옷은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죠. 그럼 이것도 인화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인화성이 있는 많은 물품들 중에서 특별히 불을 끄기 어렵고 불의 확산이 빠른 거 이거를 대통령이 따로 정해놓은 게 위험물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보통 이제 한 50개 정도 지금 품명으로 보면 45품명 정도 되는데 우리 주임님은 물론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위험물법에 의한 위험물을 정의를 했지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위험물이 뭐가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글쎄요.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과거 강의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끼, 망치, 뭐 식칼 이런 거 위험한 물건, 위험한 물건.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이제 위험물의 정의대로 대통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품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카드놀이를 통해서 색을 식별하는 걸 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그 위험물이 위험하니까 여긴 좀 조심하세요라는 의미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런 위험물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요? 6류까지 있죠. 그렇죠. 네, 물론 여섯 당연히 가지. 알고 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6가지류에 여기 대해서 있네요. 제가 네. 준비를 좀 해봤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6가지류인데 오늘 하나하나씩 한번 네. 그 알아볼게요. 그 키워드만 써놨어요. 네. 뭐 제가 한번 우리 퀴즈 형태로 한번 해볼까요? 좀 내기가? 어려울까요? 내기. 아 진짜?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신 있나 보네. 뭐 6류까지야 자신. 아 그래 알겠어요. 그럼 우선 제일 쉬운 것부터 간단하게. 예. 인류 위험물의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성질하면 뭘까요? 이거는 산화성 고체죠. 산화성 고체. 예. 제 질문은 이건 아니에요. 예? 왜 아니냐면 물론 산화성 고체 맞아요. 예. 인류 위험물이 산화성 고체고 예. 뭐 한번 뜯어볼까요? 예. 이렇게 뜯어보면 이제 산화성 고체고 화기 충격주의 가염물 접촉주의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산화성 고체라고 하면 예. 어떤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얘 불 잘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불을 직접 붙지는 않죠, 얘는. 직접 붙진 않는다. 예. 주임님다운 표현이시네요. 예. 그러면 직접 붙지 않는다는 얘기 얘는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안 붙는다고요? 예. 근데 왜 위험물이에요? 대통령이 불에 붙지도 않은 물질을 왜 이거는 위험물이라고 이제 했을까요? 이게 반응을 하면 조연성 성질, 공기라든가 산소죠, 산소. 연소를 도와주는 성질을 그렇죠. 가지고 있다. 예. 그 그러면 성질을 아까 강한 얘기 좀 전에 방금 거죠. 예. 위험물의 정의하고 대치되잖아요. 위험물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품 그랬거든요. 그렇죠. 인화성도 없고 발화성도 없잖아요. 과연 얘만 그럴까요? 한번 여기 6류는 성질이 뭐예요? 산화성 액체. 산화성 액체. 뜯어볼게요. 이렇게 보는 거랍니다. 산화성 액체고 가염물 접촉주의라고 했어요. 예. 그럼 얘도 역시 산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 하면 예. 말 뜻으로 보면 그렇죠. 산화 반응이 종료된 고체고 산화 반응이 종료된 액체예요. 네. 그럼 산화 반응 할까요? 끝났으니까 안 하죠. 그럼 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알고 있는 전문 용어 중에 가연성의 반대말 네. 불연성이란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타지도 않는데 왜 대통령은 위험물을 분류했을까요? 잘못 분류했네요. 잘못 분류했네. 오늘 커피 누가 사는 거죠? 그러면? 예. 얘네들은 타진 않아요. 근데 위험물의 정의는 해당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법을 만들 때 다 음. 나름대로 이렇게 좀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사나 단어를 잘 사용을 해요. 잘 보세요. 위험물이란 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그 다음에 뭐예요? 발화성을 가진?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겠네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품 이렇게 되어 있거든. 등. 그러니까 등이라는 표현에 이게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등이 항상 어렵네요. 네, 그러면 등이 어렵죠. 등, 그러니까 얘는 인화성도 없고 발화성도 없지만 금방 우리 주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연소를 도와주는 조연성이 있고 그렇죠. 하나 더 특징이 있어요. 예. 얘는 연소를 도와주는 성질이 당연히 있죠. 그렇죠. 예. 왜 그럴까요? 일단 연소를 도와주는 성질이 있는 거는 산소를 내포하고 있어서 당연히 산소를 내포하고 있죠. 네, 산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연소를 도와주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한테는 또 다른 성질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시멘트 가루는 연소를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그거는. 자신 있어요? 네. 불연성 물질이에요? 그렇죠. 그 시멘트 가루를 굉장히 미세하게 빻아서 네. 휴지에 넣고 네. 마찰을 막 시키는 거예요. 문지르는 거예요. 네. 그럼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이 마찰열에 의해서. 마찰열에는 붙죠. 진짜? 네. 휴지가. 정말? 시멘트는 안 타죠. 그렇지만 휴지는 불이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 아주 미세하게 해서 네. 이제 마찰열이 발생된다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멘트 가루는 타지 않는 물질이지만 그렇죠. 밀가루처럼 굉장히 미세하게 빻아서 네. 휴지에 넣고 문지른다면 마찰열에 의해서 불이 붙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오늘 커피는 우리 주인님이 사시는 걸로. 자, 보세요. 그 시멘트 가루는 불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휴지에 넣고 문지른다고 해서 불이 붙지 않아요. 그 불이 붙는다면 그건 대단한 발견이에요. 휴지도 안 붙어요? 열이 발생되는데? 찢어지기만 하죠. 찢어지기만 하죠. 휴지가. 네. 근데 이제 인류 위험물은 달라요. 시멘트 가루와 같은 불연성 물질이지만 얘는 탈 수 있는 물질과 만나면 그 탈 수 있는 물질에 대해서 발화원이 돼요. 다시 말해서 휴지 안에 넣고 시멘트 가루를 문지르면 불이 안 붙지만 인류 위험물을 휴지에 넣고 문지르면 이때 불이 붙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의사항에 보면
인류연물, 가연물 접촉주의라고 써 있잖아. 네, 그러네요. 육류연물도 가연물 접촉주의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은 스스로는 탈 수 없는 물질은 맞아요. 그러나 가연물이 있으면 그 가연물에 대해서 발화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연물 접촉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교육할 때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인류랑 육류는 자체적인 이제 위험성보다는 그게 가연물하고 접촉됐었을 때 그렇죠. 발화원이 네.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인류와 육류가 분류가 되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교육할 때 네. 이제 단순하게 산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런 원인 때문에 이제 인류와 육류 같은 경우는 위험물로 분류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좋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 주임님 보시는 것처럼 같은 산화성 물질이에요. 근데 인류는 가연물 접촉주의 말고도 화기 충격주의가 포함됐단 말이야. 육류는 없어요. 그냥 네. 가연물 접촉주의만 하면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제 고체고 이거는 액체이기 때문에 액체 같은 경우는 액체는 유체니까 충격에 반응하는 정도가 작지 않나요? 이제 차이점을 잘 발견하셨어요. 이제 고체와 액체의 차이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액체는 네. 주로 용기 자체가 어떤 거예요? 뭐 유리병이나 그렇죠. 또는 드럼통 네. 대량으로 할 때는 그런 데 보관하잖아요. 네. 그런데 유리나 드럼통 같은 게 탈 수 있나요? 타진 않죠. 그러나 인류는 고체다 보니까 그러네. 담는 용기가 플라스틱이나 종이나 나무박스나 이런 탈 수 있는 물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화기나 충격주의를 조심해야 되는 거고 얘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항상 이 변두리에 있는 무언가가 자꾸 저를 발목을 잡네요. 힘들게 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좀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나 육류는 탈 수 없는 물질이지만 연소를 도와주는 성질이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가연물에 대해서 발화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여기서 할게요. 바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죠.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그 마찰열을 통해서 정말 불이 붙을 수 있는지 예. 이제 인류 위험물 중에 이제 과산화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예. 과산화나트륨은 산화나트륨보다 산소가 좀 하나 더 많아서 산소가 과하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제 과산화나트륨인데 예. 그 과산화나트륨을 휴지에 넣고 문지르면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제가 지금 여기 인류 위험물의 하나인 과산화나트륨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과산화나트륨을 휴지에 넣고 돌돌 말아준 다음에 비벼주게 되면 마찰에 의해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휴지 가운데에는 지금 과산화나트륨이 있습니다. 한번 마찰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제 그 마찰에 의한 그 과산화트륨 실험을 좀 봤잖아요. 예. 근데 봤는데 보셨는데도 사실 이게 좀 그 보기가 믿기가 좀 어렵긴 하시죠. 그렇죠. 이게 단순히 그냥 마찰만 시켰는데 그렇죠.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인류연물 얘기하고 육류연물 얘기를 했잖아요. 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 인류연물은 화학적으로 연소가 불가능하다. 맞아요? 화학적으로 연소. 화학 반응에 의해서 연소는 가능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도대체 지금까지 저하고 무슨 얘기 하신 겁니까? 금방 산화 반응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러네요. 연소가 안 된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연소가 불가능한 물질이라고요. 그렇죠. 내기 안 하길 잘했네. 그러면 하나 더 질문. 네. 인류위험물의 소화 방법은 뭐예요? 인류위험물, 산화성 고체, 다량의 물에 의한 주스 소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아. 방금 전에도 네. 인류위험물은 불연성 물질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소화 방법이 필요합니까? 질문이 틀린 거예요. 아. 제가 질문한 게 틀린 거라고. 우리 국내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이 네. 인류위험물의 소화 방법이라고 많이 써놨어요. 인류와 육류는 소화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왜? 불연성 물질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소화 방법을 물어본다고 해서 대답을 하는 경우는 잘못된 거다 이 말이야. 다만 인류로 인해서 가연물의 발화원이 됐을 때 불을 어떻게 끕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다량의 물로 끄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인류로 인해서 불났을 때 뭘로 끕니까? 물어보면 그건 답이 없는 거죠. 깐깐하시네요. 네, 저 깐깐합니다. 제가 만만치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인류 위험물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어요. 육류는 이따 정리하겠지만 그래서 인류는 탈 수 없는 물질이지만 어떤 그렇죠. 성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씩 좀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 맛있었어. 고마워. 커피가 많이 쓰네요 오늘. 이 정도면 저렴한 거 아니야? 오늘 공부한 거에 비하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류 위험을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류는 산화성 고체. 이 얘기는 산화 반응이 종료된 고체. 그렇죠. 당연히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탄다. 안 타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연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위험물은 등급을 나눠놔요. 법에서. 진짜 위험한 거, 조금 덜 위험한 거 이렇게. 사실 다 위험한 건데 그렇죠. 좀 더 주의를 기울여라 하는 의미에서 그 중에서도 나눠놨거든. 그래서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해놨는데 숫자가 많은 게 위험할까요? 적은 게 위험할까요? 1등이 원래 항상 그럼요. 그래서 1등급, 1등급 위험물이고 2등급이고 3등급인데 여기 잘 보시면 MClO2, MClO3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다 산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산화 반응이 종료됐다고 했으니까. 여기 나오는 M이라고 하는 건 메탈을 의미하는 거예요. 메탈. 우리 그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주기율표 배우셨죠. 거기서 보시면 1족, 2족에 있는 원소들, 칼륨, 나트륨,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대부분이 사실 여기서 말하는 메탈은 칼륨과 나트륨이 대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아염소산 칼륨, 그렇죠. 아염소산, 뭐 염소산 나트륨, 그렇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류 위험물은 소화 방법이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인류 자체는 없죠. 그렇죠. 없지만 가염물로 인해서 불이 났을 때는 이렇게 물로 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또 주의할 게 1등급은 50kg, 2등급은 300kg, 3등급은 이제 1000kg로 해서 이제 등급이 높은 게 더 위험하니까 이제 극소량으로 이제 적은 양, 그렇게 되는 거고. 극소량은 아니죠. 극소량까지는 아니죠. 적은 양. 굉장히 꼼꼼하시네요. 저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소화 방법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냉각 주수 소화, 물을 뿌려서 끄는 거고. 그렇죠. 단 과산화물의 경우에는 모래 또는 소다제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과산화물은 물과 만나면 발열 반응 내지는 산소가스를 발생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났을 때 꺼야 되는데 오히려 열이 발생하고 또 산소가스를 막 방출하니까 오히려 화재가 확산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산화물류에 대해서만큼은 모래나 소다제로 질식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산화물류는 사실 금수성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생긴 걸 보면 아염산 나트륨 백색이죠. 과염산 칼륨 백색, 질산칼륨도 백색이에요. 지금 과망간산 칼륨이 흑자색이고 중크롬산 칼륨이 등적색, 브롬산 칼륨이 백색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인류 위험물은요 대부분이 백색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렇게 과망간산 칼륨하고 중크롬산 칼륨의 경우에 대해서만 색깔을 좀 달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주임님 혹시 얼마 전에 입법 예고된 사항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그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그 내년부터 일부 용어가 조금 변경이 돼요. 위험물 이름이. 그래서 이제 우리 좀 전에 여기 지금 요오드산 염료라고 하는 거는 아이오딘산 염료로 바뀌고 브롬산 염료는 브로민산 염료, 그 과망간산 염료는 과망가니즈산 염료, 중크롬산 염료는 다이크로뮴산 염료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공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대부분의 인류 위험물은 백색이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인류 위험물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열분에 의해서 산소가스를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영상 볼게요. 알코올 램프 위에 있는 시험관에 염산칼륨을 준비해뒀습니다. 자, 염산칼륨을 열분해를 시킴으로써 그로부터 산소가스 방출하는 실험을 볼 텐데, 자, 실험자는 알코올 램프에 불을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조 안에 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자, 실험자께서는 집기병 안에 호스를 집어넣음으로써 염산칼륨이 열분해를 통해서 발생되는 산소가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기포가 발생되는 게 보입니다. 자, 천천히 기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촉매 없이 염수산 칼륨만 가지고 열분해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 위험물들의 공통 성질을 좀 알아보자면 이 정도 하면 인류 위험물은 좀 어느 정도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알겠네요. 이제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두 번째로 가볼까요? 아, 그럼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봐야죠. 인류 위험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자, 이제 인류 위험물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인류 위험물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가연성 고체죠. 네, 맞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예. 네. 그 가연성 고체라는 말 뜻이 뭘까요? 연소가 가능한 물질. 연소가 가능한 고체. 맞아요. 정확해요. 아, 너무 잘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가연성 고체라고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우리가 좀 전에 인류를 얘기하면서 성질을 알아봤고 주의사항을 알았고 예외적인 주의사항,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화기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지만 과산화물에 대해서만큼 물기언금이다. 그렇죠.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과산화물은 나중에 설명하신다고. 아까도 이미 설명을 했는데 과산화물은 물과 만나면 발열 내지 산소가스 발생해서 그렇죠. 연소를 도와주는 성질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과산화물에 대해서는 물기를 언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제가 커피 사고 난 다음에 물이 다 싫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연성 고체는 주의사항이 화기주예요.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니까 화기만 피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얘도 예외적으로 주의사항은 있어요.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물기염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인화성 고체는 화기염금이고. 그래서 얘네들은 무기가산화물이나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같은 것들은 그 방수성 덮개 운반할 때 이런 걸 덮어서 운반하게끔 되어 있는 물이 거예요. 들어가면 안 그럼요, 되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일위험물 얘기를 우리가 좀 시작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실험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주시면 되는데. 마그네슘 리본이네요. 그렇죠. 마그네슘 리본. 제가 마그네슘 리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 그 우리 주임님은 어려서 그 사진 찍을 때 사진관에 가서 사진 촬영한 기억 있으세요? 영화로는 봤죠. 이렇게 영화로는 보고. 터지면서. 그랬구나. 그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제 기념 촬영 같은 건 사진관 가서 많이 했어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핸드폰으로도 많이 찍고 또 뭐 디지털 카메라도 많이 찍지만 예전에는 이제 사진관에서 찍었거든요. 그럼 사진관에서 가서 사진을 찍으면 이제 사진 기사가 자 여기 보세요. 눈 감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 둘 셋 펑 터트렸던 게 마그네슘 가루예요. 그럼 마그네슘 가루. 사진관에서 불났을 때도 위험했겠네요. 위험하죠. 근데 이제 지금 준비한 건 이제 리본 형태예요. 금속이잖아요. 만져보세요. 그렇죠. 금속입니다. 한번 끊어보실래요? 이거요? 네. 이거 뭐 이 정도 끊을 수 있죠. 너무 쉽게 잘 끊어버리시는데? 소방관 금속이 이렇게 잘 끊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못 끊어요. 소방관 아니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꼼꼼하시네요. 저도 끊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금속이라고 하는 얘가 되게 딱딱하잖아요. 지금 만져보시기. 그렇죠. 딱딱해요. 불에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이거는 뭐 어차피 답이 커닝 페이퍼가 있기 때문에 붙죠. 이거는. 역시 영악하시네요. 눈치로만. 눈치가 그래서 이제 이 마그네슘을 가루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 여기가 너무 위험해지니까. 그렇죠. 가루는 폭발력도 너무 강하고. 그래서 리본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근데 주의할 점. 일위험물이니까 당연히 가연성 고체잖아요. 그렇죠. 불이 잘 붙을 거예요. 근데 이 마그네슘이 타는 걸 계속 보면 이 시력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빛이 강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잠깐 보는 거니까 이걸 계속 보면 실명될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 근데 우리는 계속 보는 게 아니고 잠깐 불 붙는 걸 보는 거니까
실명될 염려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눈을 감을 필요가 없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수님 봐서 눈 감으시면 따라 감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준비한 거 한번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우선 알코올 램프에 제가 불을 붙여볼게요. 자, 그리고 마그네슘 리본을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오, 붓기 시작하네요. 오, 네. 센데요? 이게 세죠? 예. 오, 빛이 세네요, 이게. 적은 양이지만 네. 발열량도 크고 또 이 섬광처럼 네. 이게 빛도 환하잖아요. 예. 이제 마그네슘뿐만이 아니라 이제 금속 계통 원소들이 보통 이제 뭐 여의도에서 불꽃놀이 한다든가 이럴 때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마그네슘을 넣어서 이제 마그네슘 가지고 이제 마그네슘이라든가 또는 나트륨 같은 경우는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뭐 이런 색깔이 다르니까. 그럼요. 예, 그렇게 해서 불꽃놀이 할 때 색깔이. 쓰기도 해요. 이런 금속들은. 그렇죠. 우리 방금 실험 봤잖아요. 예. 그럼 마그네슘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렇죠. 이 마그네슘 방금 본 마그네슘은 위험물일까요, 아닐까요? 위험물 실험한 거 아닌가요? 얘는 위험물이 아니에요. 금속 분일 때만. 그렇죠. 우리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2mm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건 마그네슘 리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물법에 의해서 규제할 수 있는 물질은 아니에요. 그건 좀 참고로 알아두시고. 예. 자, 이류염물은 보시면 가연성 고체예요. 화기주의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류염물은 또 특징이 뭐냐면 1등급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2, 3등급이네요. 2, 3등급으로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것도 역시 입법 예고된 사항인데 금년까지는 황화린으로 표현하지만 내년부터는 황화인. 인. 그다음에 유황이 아니라 그냥 황. 이렇게 바뀌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는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2등급으로서 100kg에 해당하는 건 황화린, 정린, 유황. 그리고 3등급으로서는 500kg가 철분, 마그네슘, 금속 분유. 네, 3등급 1000kg는 인화성 고체예요. 혹시 인화성 고체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인화성 고체. 우리가 알고 있는. 인화성 고체 뭐 뷔페 같은 데 쓰는 그 맞습니다. 알코올 덩어리. 네, 음식이 식지 말라고 깡통으로 해서 불에 붙여놓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고형 알코올인데 그게 인화성 고체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시면 소화 방법은 냉각 주수 소화라고 했어요. 그죠? 단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은 건조사엔 피복소화. 이것도 역시 인류염물과 마찬가지로 금수성 물질. 물과 만나면 얘는 또 발열 반응 내지 수소가스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로 소화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인류염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황이 이제 노란색, 황화린, 그다음에 삼황화린 여러 가지 철분. 이거는 색깔이 정밀. 다양하네요. 다양하죠. 이렇게 돼 있고 생긴 게 이렇게 돼 있고 성질을 좀 살펴보면. 그래서 왜 수소가스가 발생하는지 한번 반응식을 살펴봤어요. 좀 어렵죠, 이거는. 어렵지만 쉽게 한번 가볼게요. 수소라고 하는 게 원자기가 어떻게 생겼죠? H. 그건 다 아시잖아. H. H가 두 개 붙은 수소가스예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철분,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아연 같은 것들이 물과 만나서 맞으면 수소가스 발생하고 있죠. 이거만 보시면 돼요. 그럼 물로 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이런 수소가스라고 하는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가 더 확대돼서 오히려 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물로 끌 수는 없는 거예요. 요거 다시 한번 이제 저희가 안전교육을 하실 때 이류 같은 경우는 요 성분에 대해서 수소가스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진화 활동을 꼭 물로만 해서는 안 된다. 얘들은 건조사. 건조사로 강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모래도 그 수분 있는 모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곤란해요. 위험하다. 오히려 더 불이 커지는 수가 생기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저장하고 취급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화기주의이기 때문에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고 가열을 피해라. 뭐 이거
위험을 누설주의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예. 그리고 얘네들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산소가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산소를 만나면 무조건 빼앗아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불쌍한 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주변에 놔두면 안 돼. 그래서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할 것. 근데 금수성 물질은 물과의 산과의 접촉을 피할 것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얘네들은 특징이 또 있어요. 화재가 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까 마그네슘 리본보단 마그네슘 가루가 훨씬 위험하거든요. 그렇겠죠. 왜 예. 그럴까요? 표면적이 더 표면적이 많으니까. 예. 넓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가루 형태가 되면 분진 폭발의 우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가연성 물질 중에 밀가루 같은 거 있죠. 예. 밀가루도 가연성 물질이잖아. 예. 그렇죠. 그건 위험물은 아니지만 예. 정무 있어서 폭발 사고 간간히 그렇죠. 있어요. 예. 분진 폭발 사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 폭발하는 거 한번 잠깐 예. 영상 볼까요? 예. 금속 화재가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마그네슘에 불을 붙이자 연기와 불꽃을 내며 빠르게 타들어갑니다. 여기에 물을 뿌렸더니 순식간에 폭발하며 불길이 거세게 치솟습니다. 마그네슘에 수분이 닿아 화학 반응이 일어나며 폭발한 겁니다. 마그네슘 화재는 이처럼 물을 뿌리면 상황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마른 모래로 덮어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 완전히 다 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신 것처럼 마그네슘에서 불 났을 때 그 소방관이 이제 그 물을 뿌려서 한번 끄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불이 더 커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건두사로 끄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이 정도로 해서 1위 연물 마무리 좀 하죠.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위험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예. 6개류 중에 드디어 예. 세 번째 예. 삼류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삼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삼류는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너무 정확하십니다. 예. 그러면 삼류 위험물은 대체적으로 그 물과 반응하는 물질들이겠네요. 그렇죠. 예.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예. 모두 다 물과 반응하겠죠? 모두 다는 아니죠. 그렇게 잘하세요? 그럼요. 그럼 뭐 물과 반응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자연 발화성 물질이 있으니까 자연 발화성 물질 같은 경우 어떤 게 있어요? 자연 발화성 물질 여보세요, 왜 이러세요? 이제 삼류 연물들은 대부분이 다 공통적으로 자연 발화성과 금수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같이 있나요? 지금 주임님은 마치 자연 발화성 따로 있고 금수성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삼류 연물은 공통 성질이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인데 네. 황리는 사실 금수성은 아니에요. 황리는 물과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황린으로 인해서 불이 나면 물로 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황리는 원래 예전에는 이류에 포함됐던 건데 법이 바뀌면서 삼류로 들어온 거고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뭐 황리는 또 성냥하고도 좀 그렇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무튼 공통성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 삼류는 예. 어떤 주의사항이 필요할까요? 물기 닿지 않게 그렇죠. 얘기하겠죠. 물기 연금 필요하죠. 예. 자연 발화성 하면 자연 발화성 환기 필요하고 습도 유지. 공기를 접촉하는 게 위험하겠죠. 네. 자, 이런 그 화기염금과 공기 접촉 원금이 필요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말로만 뭐 자연 발화성이다, 금수성이다 얘기를 하면 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한번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럼 실험 한번 준비해 볼게요. 예. 자, 그러면 예. 이제 삼류 위험물의 대표적인 물질로서 나트륨을 좀 준비를 예. 해봤어요. 근데 실험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주임님은 나트륨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예, 많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나트륨 뭐 영양제 같은데. 영양제? 예. 아이, 나트륨. 그 우리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나트륨을 덜 섭취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 많이 예, 하잖아요. 예, 예. 모든 식품에 들어가는 게 나트륨이에요. 그렇죠. 하다못해 물 속에도 나트륨이 있어요. 예. 제가 물통을 준비해 물에요? 봤는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쭉. 칼슘,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이 있네요. 그죠? 오. 그 여기 나트륨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나트륨과 위험물의 나트륨 뭐가 다르죠? 저 나트륨은 고체 상태? 예, 이게 이제 제가 준비한 금속 나트륨이에요. 예. 이게 이제 금속 나트륨이고 여기 이제 우리 주임님이 읽을 때 덜 읽은 게 있어요. 맨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무기물질 함량. 그렇죠. 무기물. 이 나트륨은 조금 어려운 얘기 조금만 할게요. 네. 이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 전자 11개예요. 네. 그러면 나트륨 핵을 중심으로 2개, 8개, 마지막 1개가 남아있는 그렇죠. 상태. 네. 일가원소예요. 네. 되게 불안정해요. 예. 이게 사실은 마지막 8개가 돼서 옥텐룰을 만족을 시켜야 안정한 건데 그렇죠. 예. 이 금속 나트륨 마지막에 하나만 있기 때문에 되게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를 버리는 순간 이온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트륨 이온. 그럼 Na 플러스가 되면 굉장히 안정해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혈액 속에도 나트륨이 있고요. 우리가 먹는 모든 식품에 나트륨이 있는데 그게 다 무기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거지 금속 나트륨은 아니에요. 그렇죠. 금속 나트륨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트륨과 이 나트륨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트륨은 이온으로서의 나트륨, Na+. 네. 얘는 금속으로서의 나트륨. 자, 이제 나트륨을 한번 꺼내 볼게요. 예. 오, 너무 큰 거 아닌가요? 네, 이게 나트륨이에요. 예, 예. 오, 크네요. 이 나트륨 금속이고요. 예. 제 나트륨은 우리 그 커터 칼로 쉽게 잘라져요. 아, 잘라도 되나요? 예, 이게 물은 경금속이라서 예. 이렇게 아, 그러네요. 자 잘라지죠? 네, 잘 잘라지시네요. 잘렸어요. 아, 오. 이야, 신기하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나트륨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트륨의 색깔을 물어보면 대부분이 은백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네요. 바로 이와 같이 네. 은백색인 거란 말이에요. 겉에는 근데 왜 지금 이런 거예요? 산화된 거죠. 산화돼서. 네. 그래서 이제 얘는 보통 그 석유 속에 보관하는 건데 물하고 반응하니까 그죠. 대기 중에도 수분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석유 속에 보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안에 보시면 지금 석유가 있는 거예요. 냄새가 나요. 냄새 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얘는 다시 넣을게요. 예. 자르는 것만 보여드린 거고. 예. 자, 제가 조금 더 작은 알갱이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얘를 나트륨을 알갱이로 잘라서 이거 알갱이 커지면 위험합니다. 이거 따라하시면 큰일 나요. 예. 이 자막을 좀 넣어주세요. 위험하니 따라하지 마세요. 예. 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트륨 알갱이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제가. 그리고 요건 제가 물을 준비했거든요. 예. 또 요즘 사람들이 의심이 많잖아. 그냥 물을 마셔볼게요. 되게 시원합니다. 약품 아니에요? 자, 물을 이렇게 주사기에다가 예. 꼽아서 물을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오, 야, 네. 퍽 소리가 났어요. 이렇게 불이 붙어요. 예. 그래서 이게 양이 많아지면 예. 굉장히 어마어마하겠죠. 위험하겠네요. 예. 네. 지금 작은 건데도 퍽 소리 나면서 탔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이 조금만 더 커져도 음. 아마 이 천장까지 튀어오를 수도 있어요. 아. 제가 이제 경험상 이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험하니까. 예. 자, 그러면 요 지금 나트륨을 알갱이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예. 우리 한번 그 영상으로 예. 좀 운동장에서 야외에서 예. 제대로 실험한 영상이 있어요. 예. 그거 잠깐 보고 올까요? 알겠습니다. 그 위력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물이 가득 담긴 비커를 준비하고 폭발해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조교가 물속에 들 때 넣고 빨리 뛰어서 보도록 하세요. 물이 담긴 비커에 조심스레 나트륨 50g을 입수시키고 이내 물과 반응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한 나트륨. 급기야 나트륨에서 연기가 나며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순식간에 폭발해버렸다. 마치 폭탄이 터지듯 강하게 폭발하며 하늘 높이 치솟은 연기 기둥이 나트륨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 자, 방금 나트륨 실험하는 거 보셨죠? 예. 무섭지 않아요? 가까이 있으면은 진짜 사상자 많이 나오겠네요. 네, 이게 폭발적이기 나트륨이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는 석유 속에 많이 보관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요즘은 또 파라핀으로 피복시켜서 판매하기도 해요. 그 제 경험상 네. 이 나트륨이 변수가 많아요. 어떤 거는 물에 넣자마자 폭발하는 게 있고 어떤 건 물에 들어가면 조금 시간적으로 반응을 한 다음에 폭발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나트륨이 다 동일하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보관상의 이유로 그렇게 그렇죠.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 삼류염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삼류염물은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이라고 했고 네. 또 주의사항은 화기염금, 공기접촉 엄금이 되겠죠.
당연히 금속 물질은 물기연금.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나눠지는데 1등급에는 10kg로서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이에요. 알킬알루미늄은 여기 뭐 알킬기에 ALX 그래가지고 알킬기에 알루미늄이 붙어 있는 게 알킬알루미늄이고 알킬리튬은 알킬기에 리튬이 붙어 있는 게 알킬리튬이에요. 그러니까 알킬알루미늄에는 에틸알루미늄, 메틸알루미늄, 뭐 프로필알루미늄 되게 종류가 많은 거죠. 그걸 대표하는 애가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도 메틸리튬, 에틸리튬 이런 것들을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얘기하는 그런 명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정선이 10kg고 황린이 이제 20kg. 황린하면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뭐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었는데 성냥. 예전에는 성냥 만들 때 주 원료 물질이었어요. 황린이. 그렇죠. 네. 근데 황린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두 가지 문제점이 생겼어요. 황린에서 그 황린 가지고 성냥 만들었던 사람들이 턱이 막 부식이 되는 거예요. 인도골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 얘가 또 자연 발화 온도가 34도밖에 안 돼요. 불이 잘 나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황린으로 성냥을 만들진 않아요. 지금은 이거 가지고 만들진 않아요. 이제 황화린 가지고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황린이라고 하는 게 그런 물질이고 이제 물하고는 반응하진 않아요. 황린 같은 경우는 이제 성냥으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저희 안전교육 담당자들이 교육할 때 황화린을 사용한다는 걸 알려주고 성냥을 가지고 이게 위험물이냐라고 했을 때 황화린은 이제 삼류 위험물은 아니잖아요. 이류에 들어가는 황화린은 이류 위험물이죠. 네, 이류 위험물이라는 거를 이제 좀 얘기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속 수소화합물류, 금속 인화합물류,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류 얘네들이 지정선은 300kg, 3등급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물하고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하고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또 이산화탄소나 할론하고도 반응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써놨잖아요. 물, CO2, 할원소와 일체 금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건조사, 팽창, 진주화 및 질소로 질식소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삼류는 질식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물이라든가 CO2라든가 CO2도 이제 질식소화 약재니까요. 이제 할온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걸 꼭 교육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팽창, 진주화 및 질소로 질식소화라고 하잖아요. 네. 혹시 팽창, 진주화하고 질석을 보신 적 있어요? 팽창 질석은 본 적이 있어요. 팽창 질석은 이제 막 불풀더라고요. 돌처럼 그쵸, 생겼는데 근데 진주함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제 팽창 질석 제가 숨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진주함까지 준비했어요. 이게 진주함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요걸 보시면 이게 팽창 진주함이고 이게 팽창 질석이에요. 그 돌가루예요, 일종의. 네. 그래서 나트륨을 불나면 얘를 뿌려주면 얘가 막 커져요. 부피가. 나무 껍질처럼 이렇게 막 팽창돼서 공기 중에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질식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소화약제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얘네들은 소화기구지 소화약제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팽창 진주함과 팽창 질석은 소화기구다. 그리고 이것으로 삼류염물을 산소 공급 차단해서 끌 수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고요. 네. 그럼 이제 한번 다음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 칼륨, 리튬, 나트륨 뭐 이렇게 보셨는데 좀 전에 제가 나트륨을 커터 칼로 자르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물은 경금속, 그렇죠. 그렇게 은백색이고 대부분이 알칼리 금속들은 은백색으로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또 설명하자면 너무 깊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자유전자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 너무 전문적인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류염물 공통성질. 그리고 만약에 이 삼류로 인해서 화재가 나면 사실 끈다는 건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확산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관할 때는 어떻게 보관해야 될까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보관할 게 아니라 적은 양으로 소분해서 저장하는 게 좋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대부분이 삼류로 인해서 만약에 화재가 난다고 하면 물과 만나서 발열하고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고 뭐 이런 정도. 그래서 물과 접촉하는 걸 최대한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류염물은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